늘 소문을 몰고 다녔답니다. 반짝이는 보석처럼 화려한 영업 수완을 자랑했던 여사장. 가방에다 이렇게 다이아같은 걸 많이 해놓고 다녀오면서 나도 여기서 오래있게 막 그렇게 다이아를 많이 파는 날 나 처음 봤어. 돈이 몇 천이야 그냥 하루에 기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거로만 알고 있었던 거지. 모두가 그녀의 영업 비밀을 궁금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한 2, 30명이 여기 모여갖고 난리가 난 거야. 근데 돈가스 사람들이 왔는데 물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짜 날랐는데. 그러니까는 다들 엉친 거지. 금은방 여사장이 진열품까지 모조리 들고 사라진 직후 채권자 수십 명이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후 사라진 그녀를 둘러싼 흉흉한 괴담이 들려왔습니다. 이모들 그날 그날 아침에 날랐더라는 거지. 그 여자가 사채 돈도 썼나 봐요. 사채업자가 잡아갖고 와갖고 중국에서 장기 매매를 살았단다고. 장기하고 다 해고해갖고 다 팔아먹었다 없다 이렇게 해서 문법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볼 게 없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진열된 귀금속까지 챙겨 베트남으로 달아난 여사장을 사채업자들이 붙잡아 돈을 회수했고 뒤늦게 그녀를 찾은 또 다른 피해자들이 빈털터리가 된 여사장을 중국의 장기 밀매꾼에게 넘겼다는 겁니다. 결국 그녀의 시신이 장기가 없어진 채로 중국에서 발견됐다는 것이 괴담의 내용이었습니다. 경찰이라면 괴담의 진위 여부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5월 21일 베트남에 출국한 걸 확인한 것이지 보석장이 1억 넘은 사람에서부터 300 몇십만 원까지 피해 금액이 5억 7,456만 원. 거액의 사기를 친 금은방 여사장이 베트남으로 출국한 건 사실이지만 경찰은 괴담을 들어본 적도 없답니다. 괴담의 주인공은 올해 41살 손연수 씨. 그런 그녀를 누구보다 애타게 찾는 이가 있습니다. 12월 달에 결혼정보업체 통해서 재혼상대자를 만났거든요. 알바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리한테 관심이 많이 보여주고. 바로 약혼자 황 씨인데요. 똑같이 이혼의 아픔을 겪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고 결혼까지 생각하는 사이가 됐답니다. 저랑 만나면 뭐 계속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막 인물 상담 하러 가야 된다고 그러고 저한테. 그래서 열심히 사는 여자가 5월 20일 날 저녁 한 7시 반경에 전화 왔어요. 저희가 세부 조사를 갔는데 며칠 동안 연락 못해도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연락이 없는 거예요. 성북동에 회장 사모들 있잖아요. 금이 많다. 그런 거를 싸게 사서 시세가 오르면은 그 시세 차익을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했죠, 제가. 입금을 안 주고 자꾸 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대출까지 받아 투자금을 마련한 약혼자는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됐답니다. 하지만 손 씨가 사라지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이들은 동종업계 종사자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소매점이 있고 도매점 있고 그 도매점 위에 제일 크게 거래하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크게 거래하는 사장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를 좀 싸게 잡아서 비싸게 팔 수 있다서 다이아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손 씨는 큰손과의 인맥을 과시하며 자신이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시중보다 싸게 살 수 있고 이를 판매해서 발생하는 시세 차익을 투자자에게 나눠주겠다고 했답니다. 20날 다른 이제 거래처 사장님들한테도 자기가 지금 금을 매입하러 지금 가고 있는데 현금이 필요하니까 현금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현금을 그 매장에서 현금을 바로 받고 간 거예요. 그렇게 당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한 금액만 5억여 원. 하지만 실제 피해액은 30억 원에 이를 거랍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손 씨의 도주.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그녀가 살던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집은 이미 비워져 있는 상태였다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사라지기 직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이가 있었습니다. 개 가지고 가는 날 마지막 날 아닐 것 같아. 밤 한 10시경에 지가 휘동 개. 그거 18마리가 다 갖고 왔어. 박스에다 전부 넣어갖고 왔지. 도주 이틀 전인 19일 밤 키우던 강아지들과 짐을 챙겨 나가는 손 씨를 아파트 경비원이 목격했다는 겁니다. 수소문 끝에 그녀의 강아지들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손 씨가 이용해온 동물병원이었는데요. 저희 병원에는 정확하게 12마리를 오전 8시에
이삿짐 그 트럭에다가 이삿짐 가득 싣고 이제 이사 가는데 조금 애기만 잠깐 보관해주면 집 정리하고 데리러 오겠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도주 전날인 5월 20일 오전, 그녀는 이곳에 강아지 12마리를 맡기며 일주일 후에 오겠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연락을 드려봤는데 착신 금지로 있더라고요. 일수로만 계산을 해서 네, 거의 한 2천만 원 돈 되는 것 같아요. 피해자들과 괴담만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진 손 씨. 지금 그녀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필리핀에서 봤다는 사람이 한 번 자료가 있었어요. 거기 카지노에서 봤대요. 전 남편이 있어요. 내 아는 형인데 필리핀 안에는 있을 거예요. 네, 필리핀 외에는 뭐 연고가 거의 없으니까 제가 필리핀에 있다는 얘기가 있다 얘기를 듣고서 그러니까 손 씨가 전 남편과 공모해 사기를 친 후 괴담을 퍼뜨렸고 현재는 딸과 함께 필리핀에 숨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전 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계세요? 네, 저희 SBS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놀래가지고 얘가 안 잡아서 참 걱정이에요. 지금 아이는 그럼 여기에 있고요. 학원에 갔어요. 소문과 달리 손 씨의 딸은 국내에 있었는데요. 엄마가 베트남에 간 줄도 모른답니다. 아이가 엄마 보고 싶다는 얘기는 좀 안 해요. 하주를 지금 한참 안 봤으니까 엄마 어디 갔냐고 보고 싶다고 하죠. 3살 때부터 제가 키웠고 막 애한테 애착을 갖거나 뭐 할머니가 이렇게 힘들게 뭐 학원비를 댄다든가 이래도 학원비 한 번은 안 대줬어요. 딸은 줄곧 친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생활비는 필리핀에 있는 손 씨의 전 남편이 보내줬다는 겁니다. 남편분은 혹시 전혀 모르시나요? 그 아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진짜 요만큼도 상관없어요. 두 개는 아주 진짜 상급이에요. 최근에 베트남에서 연락 온 적은 없어요. 살아있으면 어떻게든지 뭐 연락이라도 할 텐데 전혀 없는 거예요, 연락이. 필리핀 도피설은 사실이 아닌 듯합니다. 만약 손 씨가 괴담처럼 시신으로 발견됐다면 제일 먼저 친정의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손 씨 동생분 되시나요? 예. 마지막으로 누나랑 연락했던 적이 언젠지. 나는 처음인 적도 없고 마지막인 적도 없어. 모른다고. 누나의 행방을 모른다며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남동생. 대체 괴담은 어디에서 나왔고 실체는 무엇일까요? 중국 안에서 발생한 시신 중에서 한국인으로 추정되는 게 조금 있었는지. 여성분이고 그런데 네. 그렇다 그러면 좀 특징이 젖을 텐데 네. 그럼 보고는 못 받았어요. 이분의 사망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아무도 괴담 속 시신을 직접 봤다는 이는 없습니다. 사색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렇게 소문을 내고 자기 이 여자가 없어서 죽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어쩌면 괴담을 손 씨가 일부러 퍼뜨린 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녀는 자신이 만든 괴담 뒤에 숨으려는 걸까요? 확실한 건 손 씨가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베트남 현지에서 금은방과 환전소를 확인해봤습니다. Cô dạo gần đây cô có cái cô người Hàn Quốc nào, người nước người Hàn Quốc nào mà đến đổi một cái số tiền lớn không cô? Hàn Quốc hả? Mà đổi tiền lớn ở đây đâu có ai mà đi đổi tiền Hàn Quốc mà số nhiều đâu. Không biết người nào là người nào. Cô đâu có biết đâu, chỉ cái người đổi mà không biết người nào không Hàn. 손 씨를 본 적은 없지만 그녀가 베트남어를 할 수 없다면 한인 호텔에서 묵었을 거랍니다. Dạ, khách sạn này ở đây có hả? Cô này. Ao rồi. Cô hả? Cô này có hả? Dạ, cô này từng ở đây. Nhưng mà ao rồi. 8월 초 손 씨가 이 호텔에 머물렀답니다. 간발의 차로 그녀를 놓친 걸까요? 호치민 시내 곳곳을 뒤졌지만 손 씨의 행방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른 한인타운에서 심상치 않은 얘기를 들었는데요. 사고 치신 분들은 여기 안에 있어요. 여기서 가장 편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캄보디아. 캄보디아에서 또 라오스에서 중국 가는 건 아주 쉽거든요. 위조 여권 만들어가지고 제3국으로 나갔다고 하면은 추적 자체가 조금 불가능한 거긴. 전혀 뭐 다른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했다면은 찾기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던 중 약혼자 황 씨가 우리에게 급히 연락을 해왔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실시키면서 전화가 왔어요. 국제 전화로. 그 사람이 브로커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베트남에 계신 인쇄소분이 지금 묵고 계시는 곳을 알고 있다고 그러시거든요. 입금되는 즉시 바로 주소를 불러드릴 거예요. 위조 여권 브로커는 손 씨의 행방을 알려주는 조건으로 25,000달러를 요구했답니다. 정말 그녀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피해자들을 또 울거먹으려는 또 다른 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본인들은 뭐 여권 브로커인데 어떤 범죄자가 자기 신분을 까면서까지 그 사람 위치를 알려줄 테니까 돈 현상금 달라고 그래요. 전문가는 손 씨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사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은 나와요. 근데 돈의 흐름이 사기쳐서 간 돈만 있지 이 돈이 어디 있는지는 실체가 안 밝혀지는 희대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 여자분 어디 있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돈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이 여자분이 아닐 가능성은 크죠. 왜 그러냐면 이 돈을 들고 다니면 잡힌 순간 다 날아가잖아요. 어디 은닉을 했겠죠. 분명 손 씨가 누군가에게 돈을 맡겼고 어쩌면 그가 장기 밀매 괴담을 적극적으로 퍼뜨린 장본인일지도 모른답니다. 그녀가 베트남으로 도주한 후 3개월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작은 단서조차 남기지 않았던 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괴담이 일어나 못 해가지고 피해자들은 그냥 기고나 저기 할거 아니에요. 빵긋빵긋 웃으면서 그렇게 삭삭하게만 그래도 다 거짓이고 진짜 얘가 다 거짓말이었을까? 괴담 뒤에 숨은 손 씨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새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금은방 여사장의 괴담을 끝내는 건 사기꾼 손 씨를 잡는 것뿐입니다.